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격권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모든 분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요, 최근에 국정원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추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오해가 생기지 않으시게끔 제가 직접 현장을 취재한 이야기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림으로써 지나친 언론의 호도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되시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정보조직에 대한 불신과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된다는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아일보에서 시작을 한 이 국정원의 내부 1급 인사 관련해서 발령된 지 3일 만에 다시 대기 상태로 떨어지고 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내부의 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동안 저가 일을 해왔던 그 고향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이와 같은 망가져가는 상태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불쾌하고 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취재한 이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김규현 국정원장 혹은 A씨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김대중 이후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종자, 씨앗들 및 지역주의에 기생해 오던 문재인의 찌꺼기, 남아있던 문재인의 찌꺼기들의 이간책이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차도 살인지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차도, 칼을 빌려서 살인,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즉 내가 내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의 칼을 빌려와서 살인을 하는 아주 교묘한 술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김규현 현 국정원장의 어정쩡하고 흐리멍텅한 지휘 행태가 좌파나 파벌주의자들, 또 무능력자들, 기회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반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시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대통령실에 진정서를 넣고 탄원을 한 이 투소에 이 근본 세력들이 이 반란 세력의 앞잡이로서 1차장으로 있는 권춘택 차장을 비호로 삼고 이 권춘택이 적극 나섬으로 인해서 여기다 덧붙인 천하의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최악의 원장, 최악의 탐관오리였던 원세훈 원장 당시에 이 원세훈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국정원의 국정원장 특보로 와 있는데요. 그러한 특보 자리에 또 어김없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김땡땡,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육사 출신의 홍땡땡,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외부 인맥을 활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혼란하게 만드는 모사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현장 취재한 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언론, 정치권과 결탁한, 그리고 자신들의 출세 및 이익을 위한 카르텔 보호를 위해서 국정원 내부의 인사 보안을 누설한 이 행위야말로 진정한 보안 누설이다. 즉 최하 파면 이상의 처벌을 해서 그 조직으로부터 쫓아내야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였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이번 기회를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국정원 내부를 철저하게 숙청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이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죠. 즉,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잿가루로 부숴버린다 하더라도 국가의 비밀 정보 공작기관을 새롭게 탄생시켜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완전한 해체 및 새로운 선진 공작기관 창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진 비밀 첩보 공작기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연필 가지고 A4 용지에다가 깔짝거리면서 보고서 쓰는 그런 데스크워킹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행동하는 조직, 현장에서 움직이는 조직, 대통령과 김기현 원장이 그렇게나 희망해왔던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국가정보원 전 직원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질문 가운데는 그대들이 해외 근무할 때 주재국 비밀 첩보 공작기관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적이 없나, 돈을 받은 적이 없나, 여성의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나, 이와 같은 아주 집요하고 정확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 우리가 허탐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에 앉아서 이 내부 간첩 색출 활동을 하루빨리 시행하고 강화해서 간첩을 잡아내야 될 것입니다. 일례로요, 제가 중국 근무를 마치고 와서 이 거짓말 탐지기를 타는데 제 당일날 저 옆방에서 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저랑 같이 중국을 갔다 온 사람인데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싸움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에 걸린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목을 쳐냈어야 되는데 그대로 두는 바람에 훗날 그 자는 1급까지 올라가서 북경에서 공사까지 하고 나왔죠. 자, 이것처럼 이 거짓말 탐지기, 허탐을 실시해서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내부 간첩들을 하루빨리 색출하고 조직을 거듭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요, 무슨 김규현 원장이니 뭐 A 국장이니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아주 더럽고 야비한 이런 짓들이 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엄마 젖 물리고 있는 갓난아기들이 칭얼거리면서 하는 짓입니다. 즉 구상유치에 지나지 않고 구상유치와 다름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되물린 이들, 유보를 시켰던 1급들을 제자리에 환원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김규현 현 국정원장의 목을 치고 즉각 해임시키면서 신규 비밀 공작기관 창설 TF를 하루빨리라도 구성을 해서 부숴버리고 없애버린 잿더미를 만들어 놓은 그 국가정보원 터에 새로운 중앙정보부의 이름으로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국가의 비밀 첩보기관, 비밀 첩보 공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안하게 쉬실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요원들이 먼저 안보 최일선에 나가서 천병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또 국가 체제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CIA 같은 경우도 우리는 국가 보위 최전선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간다. 이게 바로 CIA 공작관들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작관들의 모토는 뭐가 있습니까? 외람되게도 김대중 정권 이후에 국가정보기관은 서서히 공작기관, 비밀 첩보기관이 아니라 대북 행사 진행을 위한 하나의 심부름센터 혹은 잔치 벌려주는 그 행사 대행 회사 정도로 지금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아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여성 기자들의 취재 능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두 곳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야말로 글자 하나 흘리지 않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이건 뭐죠? 국가정보원 내부에 혹은 대통령실 내부에 이들과 협조를 하고 있는 두더지가 있다, 박쥐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박쥐나 두더지가 없이 이와 같은 취재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하면서 비밀 같지도 않은 비밀을 얘기했다고 저를 지금 고발을 해놨어요. 누가? 국가정보원의 김규현 씨가 그렇게 저를 고발을 해놨는데,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기도 안 차는 얘기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구상유취라고. 입에서 젖비리 나는 애들의 그와 같은 그 가소로운 행동을 국가정보원의 수장인 그 원장 명의로 해가지고 저를 고발을 해놨는데, 지금 이번에 이 내부의 인사 비밀을 유출한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또 파면 이상 조치를 해서 연금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사람들 조치를 해야 돼요. 즉 제가 지금 제일 첫 번째 이유로 이 종자 씨앗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중이란 자가 그간 우리나라 정계를 갖다가 거짓말로 속여오면서 북으로 돈을 받고 일본에서 돈 받고 미국에서 돈 받고 하면서 여러 군데 협조하는 간첩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본인의 꿈인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났더니 이 국가정보기관의 이름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뀝니다. 그 줄여서 국정원이라고 하게 됐죠. 근데 우리 직원들은 그 국정원을 국립정신병원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폄하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때부터는 이미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이 썩어빠진 심부름 흥신소처럼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종자 씨앗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김대중 정권 시절에 특정 지역의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선발을 해서 이들을 채용을 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놓으면, 즉 이 종자를 파종해 놓으면 언젠간 이것들이 싹이 나고 커서 이 조직을 갖다 장악해 갈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세력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 특정 지역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그 친구들이 지금 2급, 3급이 돼서 이와 같은 반역의 모반을 취하고 있는 이번 투서 사건에, 이번 대통령실에 진정선을 얻다는 그 사건에 아마 주역들이 바로 그 친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벌어진 이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A라고 하는 인물을 초점을 맞춰서 A를 죽일 놈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A가 죽일 놈일까요? A는요, 부산이 고향인 사람이지만 지나간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과 같은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대상이 돼가지고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가진 핍박을 받았던 자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이 지금 실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욕을 하죠. 그러면 문재인 시절에 비서실장하고 공작국장하고 기조실장까지 갔던 노은채라고 하는 그런 참 한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왜 안 잡아놓죠? 응?
아니 그런 점에 대해서 서훈과 박지원 같이 공동 모반을 해서 국가를 북계에게 헌납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자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번에 A라고 하는 사람을 무슨 자기 동기생들을 올렸다, 뭐 국내 정치과 사람도 올렸다 그러는데, 자 얘기를 해봅시다. 해외파들이 뭐 해외 전문가라 그러는데요. 그 해외 전문가면은 가서 주재국에 가서, 적성국이 됐든 우방국이 됐든 주재국에 나가서 비밀 공작 업무 활동, 즉 Covert Operation Activity를 제대로 했습니까? 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지나간 1961년 이래 거기에서 2급, 3급 비밀 공작 사업으로 인가받은 사람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어 꼴라 빠지게 몇 마디 할 줄 안다고 그게 해외 업무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본사에서 오는 차장급 이상의 간부들에 대해서 의전 잘하고 구경 잘 시켜드리고 좋은 호텔에서 맛난 음식 사드리고 4시처럼 옆에 쫓아다니면서 옌옌옌예 거리고 그런 거 잘하고 가이드하면은 그게 우수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시들이 하는 활동 아니 그거는, 에? 파견관이나 공작관이 할 일이 아니라 내시, 십상시 같은 자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거를 제일 잘했던 워싱턴 호점의 한 인사는 나중에 국정원장까지 가요. 그런 내시 짓을 잘해갖고. 그런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국가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내시 같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 공작 마인드도 없는 자식들이 해외 전문가다 그래 나가서 특정 학교 특정 지역을 대변해서 있다라면 그 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내 부서 출신이라 하더라도 공작을 해봤고 또 공작 마인드가 출중하며 그러한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라면 오히려 어려서부터 해외국에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일도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방적인 이 지금 워싱턴 혹은 동경에 나가 있던 그 정무공사 자리에 파견 나갔던 사람들 다 불러들인다, 이런 얘기가 또 동아일보에 또 나와요. 이게 어떻게 신문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상세하게 하루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내부에 간첩, 두더지, 박쥐들이 언론사 내통화하고 있죠. 설마 이 어린 여자애들하고 이런 통화 하겠어요? 그 이상의 선이 있죠, 신문사에도. 그래서 편집장이라든지 무슨 뭐 논설위원이라든지 뭐 사장이라든지 그런 그 주요한 간부들하고 얽혀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얘기가 흘러나가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건 마치 젊은 기자들이 취재한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해서 언론 보도를 하는데, 참 동아일보가 이 썩어빠진 국가정보 내부의 사실을 알려준 건 좋은데 한쪽 이야기야만 실으면 안 되죠. 양쪽 얘기를 다 실어야지. 왜 투소해서 간 그 투소 얘기만 언론에 보도를 합니까? 그러면 그 투소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파악은 됐나요? 그리고 그 지금 제가 문재인의 찌꺼기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시절에는요 그야말로 찌꺼기, 쓰레기들보다 못한 놈들이 국가정보원의 간부를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진실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런 애들이 지네가 진급해서 소외가 됐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이 대통령실에 탄원을 넣고 투소를 넣었는데, 자 그게 또 진실이라고 대통령이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자기가 제가 한 인사결정을 번복을 해요.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 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역사상 최초의 일이기도 하지만 역사상 최초의 나쁘끄러운 일입니다. 아주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이딴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팔랑귀가 돼갖고 옆에서 제대로 올라온 거를 결정을 해서 정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아이고 대통령님 그거 아니랍니다 이러면서 또 간신들이 와가지고 투소를 놓고 하는 거. 아 그래요? 그 말이 맞겠네요? 취소하죠. 그러면 면직시키죠. 대기 발령 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동네 서너 살 먹은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입니다.
일개 기업도 아니고 국가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거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편에서 밀고 하고 갖다 그 내통해서 언론사에 주는 그 내용만 갖고 그걸 딱 포장을 해서 쓰면서 이걸 지금 김기현 원장은 잡고 있나요?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남우 기주실장 불러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 그러니까 연이어서 김기현 국정원장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왔다 그러는데 대통령 면담에서 뭘 해명을 한 겁니까? 아니 대통령 협박하고 온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김기현은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방향에 호응하는 사람입니까? 은근히 삐대고 대통령 말을 안 듣는, 즉 문재인과 더 친밀한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진행된 1년간의 과정을 보면요, 윤석열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네? 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아직도 인사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잡음이 나게 하죠? 이거는 김기현 씨가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그리고 현장 활동을 안 해봐서 매일 평생을 데스크워크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을 장악할 의지나 장악할 이 능력,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이 김기현에 대한 평가가 쫄보 중에 쫄보다, 새가슴 중에 새가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외교부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지금 언론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이라고 하는데, 외교관은요 대사를 해봐야 그 나이 때는 외교관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김기현 씨는 외교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대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다? 대사를 아예 지원조차 안 한 거죠. 왜? 활동하기가 겁나는 사람이니까. 데스크에서 데스크만 지키면 되니까 현장 나가서 활동하는 건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분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가정보원장 같은 3대 업종 아니에요? 더티, 더럽고 데인저러스, 위험하고 디피컬트, 어려운 이런 3D 업종 분야에 왜 그런 화초 속 온실 안에 화초 같은 김기현 씨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거기 풀경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뭔가 꼬투리가 잡혀 있던가, 윤 대통령이? 아니면 뭔가 문씨 쪽으로부터 약점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고서야 김기현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국가정보원장직에 임명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개혁의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놓은 걸 보면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죽도 없다는 게 아니고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니까 무능력하죠. 결기도 없죠. 국가를 해서 죽겠다고 하는 소명의식도 없죠. 그게 그 이단 사이비 종교, 몰몬교를 믿어서 그런지 국가를 위해서 이 피 흘리겠다고는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자기네 재단 앞에 가면 뭐 피 흘릴지 몰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 던져서 죽겠다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 헌신하겠다는 이런 결기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사를 이런 식으로 엉망을 해놓죠. 자, A라고 하는 사람, 저에게는 후배가 됩니다만은 썩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만나봤던 그 결과를 보면요, 매우 훌륭하고 도량도 넓고 또 사나이다운 기질도 있고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 지금 음해하고 했던 자들이 전부 다 문재인 찌끄러기, 특정 지역 애들이 위주가 돼서 했을 텐데, 그건 어떤 일을 해야지 맞는 일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지금 동아일보에서, 연합뉴스에서, 시사저널에서 한쪽의 얘기만 듣고 퍼나르는 이 얘기만 전달을 해서 과연 진실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갑을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 2시간 동안이나 생방송을 하고 왔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재방송 통해서 이거를 또 언급을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팩트를, 진실을 알고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운영이라면요,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많은 인원에 그 많은 돈을 먹여가면서 경상비 지출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 없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 부셔버리듯이 확 다 부셔버리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있는 이 위기를 절대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을 싹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잿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1961년 6월 10일 풍전등화의 조국의 운명을 살려보고자 중앙정보부를 신설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회사 이름도 국가정보원, 이게 뭡니까? 에? 빨갱이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름부터 고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냉정하게 보십시오. 현재 지금 국가정보원이 겪고 있는 이 거지같은 수모와 오욕의 역사는요, 평양의 지령의 일부라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평양의 지령이 먹혀서 성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지령을 무마하는 게 아니라 평양의 지령을 분쇄하고 그들의 의도가 완벽하게 잿가루로 파괴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국가정보기구를 부숴서 잿가루로 만들어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을 다 걷어내고 작은 정부를 위한 첫걸음을 국가정보원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제거할 때는요,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누구 하나 남겨놓은 것 없이 다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정작 지금 말한 3%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최소 한도의 인원만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걸 다 데려다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몇 조 원씩 그 경상비 지출해 가면서 하는 일도 없는데 그걸 밥을 먹여줄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강한 정부, 작지만 강한 조직, 이스라엘처럼 모사드와 같은 그런 첩보 공작기관이 되려면요, 경량급이 돼야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이 쪄서 띠뚱거리고 제대로 활동 못하는 국가정보원, 하라는 간첩은 안 잡고 하라는 공작 활동을 안 하면서 내부적인 승진, 보직, 진급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아귀다팀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저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사료를 주지 말고 사료 백을 걷어차 버리고 굶겨 죽이든지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이 나라 절대로 정상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번 기회를 정말 반면교사 삼으셔서 좀 창피한 감이 들더라도 본인이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지나쳤습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시고,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국가정보원부터 때려 부숴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재창설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을 똑바로 못 세우면요, 대통령의 말로가 이명박처럼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네? 박근혜처럼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이 퇴역한 공작관의 이야기를 좀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마치시고 비운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역사에 기록되는 죽는 날까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후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직은 시간도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